가압승계 전문 S&P 경영자문의 이문환입니다. 오늘은 많은 대표님들의 가장 큰 고민인 가압승계의 새로운 해결책이 되는 이혼대용 신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사신탁 첫 시간이기 때문에 너무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개념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궁금해하시는 내용이 해결될 것이라 믿습니다. 우선 이혼대용 신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신탁의 개념 및 구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탁법 2조에는 신탁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신탁의 정의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에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 관계를 말한다. 좀 복잡하죠? 재산을 관리를 맡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이 복잡한 내용을 그림으로 설명드리면 신탁 재산의 원소유자인 위탁자가 신탁 계약을 통해 수탁자에게 명의와 더불어 관리를 맡기고 그 이익의 대상물인 급부를 수익자에게 기속시키는 계약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복잡한 것 같습니다. 신탁계약의 이해관계인을 부동산으로 예를 들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던 부동산의 소유 개념에서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명의자이고 소유자에게 사용할 권한과 임대료 수익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팔 권리도 있는 사람이 소유자이죠. 그러나 신탁의 개념은 위에 여러 권리를 구분하고 쪼개어 각자의 이해 당사자에게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신탁계약을 통해서 권리를 쪼갠다는 말씀이죠. 소유권을 사용, 수익할 권리와 처분할 수 있는 권리로 분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탁제도에서는 이것이 가능합니다. 매우 어색하다고 느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신탁제도의 특징을 더 알게 된다면 마법과도 같은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런 일도 가능해집니다. 위탁자인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수익자를 아버지 본인으로 설정하고 수익자를 본인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자신이 사망한 후에는 자신의 자녀 그리고 배우자를 수익자로 설정하게 되면 아버지의 사망 후 아버지의 의사대로 재산 분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망으로 수익자가 자신의 배우자와 자녀가 신탁 재산의 급부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혼대용 신탁이라 합니다. 흔히 알고 있는 이혼과 이혼대용 신탁이 다른 점은 이혼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이혼은 민법상 재산승계 수단으로 법정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피상속인과 상속인과의 상호 협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개별적인 사정을 반영할 여지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단점이 매우 큰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혼대용 신탁은 피상속인의 생전의 위탁자와 수탁자의 계약 방식으로 신탁 설정하기 때문에 생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위탁자의 의사와 상속인의 구체적인 사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상속이 가능합니다. 이혼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혼 대용 신탁을 활용함으로써 사후 자녀들 간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 이혼 대용 신탁의 목적물로 부동산을 예로 들었는데요. 신탁의 목적물이 주식이 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의 원리로 권리를 분리하여 신탁의 대상을 의결권과 배당 수익권으로 한 주식 신탁을 통한 가압승계도 가능했습니다. 자, 그럼 보실까요? 주식회사 땡땡 산업의 오너인 아버지가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자인 아버지가 본인 주식의 명의 및 의결권을 아들에게 신탁하고 배당 수익권은 자신에게 신탁하는 계약이 가능합니다. 주식도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의결권과 배당 수익권을 분리하여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위 신탁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주주 명부상의 주주는 아들이고 즉 의결권을 가지고 생전에는 아버지가 수익자이며 사망 후는 어머니가 수익자로 되는 설계입니다. 위로 올라가 볼게요. 수탁자, 자녀에게 의결권을 신탁하고 수익권, 아버지가 생전에는 아버지가 배당 수익권을 가지고 아버지 사후에는 배우자가 배당 수익권을 가지는 거죠. 여기 보이는 대로 배당 수익권과 의결권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주식 신탁이라 합니다.
매우 간단한 설정이지만 얼마든지 응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매력입니다. 나아가 신탁 이익을 갖는 시기와 방법도 다양하게 설계할 수 있어 정유세 등의 세금 발생 시기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신탁의 가장 큰 장점은 매우 유연한 설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 것입니다.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Q&A로 준비했습니다. 주식 신탁 계약 시 정유세는 발생하나요? 발생한다면 언제 발생하나요? 원 소유권자인 위탁자로부터 수익권이 타인인 수익자로 신탁되면 정유세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원 소유자인 위탁자가 자신이 수익자가 되는 신탁에는 정유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의 경우에 배당 수익권을 가지는 수익자 다음에는 누가 수익권을 가지는 것입니까? 수익자 연속 신탁이라 부르는데 수인의 수익자가 순차적으로 연속하여 수익권을 가지는 유형의 신탁으로 수익자 사망 시 다음 순서의 수익자가 수익을 가지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위탁자인 아버지가 신탁 계약으로 아들을 사후 수익자로 지정한 후 아버지의 심경의 변화 등을 이유로 차후 수익자 변경은 가능한 것인가요? 물론입니다. 신탁 계약 시 위탁자의 권리는 수익자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신탁 계약의 큰 장점 중의 하나입니다. 즉 위탁자인 아버지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수익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신탁으로 상속인에게 유류분도 청구 못하게 설정할 수 있나요? 유류분은 상속인에게 보장된 법적인 권리로 최소한의 상속 재산을 가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탁 계약에서 수탁자가 상속인이냐 또는 비상속인이냐에 따라 상속인의 유류분의 권리를 인정하기도 하고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비상속인을 수탁자로 한 경우 유류분 청구 소송에서 상속인이 1심과 2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상속인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종결된 사안입니다. 참조하십시오. 상사신탁과 민사신탁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상사신탁은 수탁자가 신탁을 목적사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신탁을 인수하는 영업을 하는 신탁업이고 은행이나 증권사가 이에 해당됩니다. 민사신탁은 상사신탁과 반대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이 아닌 특정 목적의 비영업신탁입니다. 오늘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사신탁의 개념과 원리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혼 대용 신탁을 활용한 가업승계 전략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탁자, 수탁자 그리고 수익자가 원하는 바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신탁계약이 기대와 같이 실현되도록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유의하셔서 경험 많은 전문가와 진행한다면 가업승계에 매우 좋은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기대하며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S&P 경영자문의 이문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